음, 계한기 보충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원래 다 끝냈어야 되는데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보충 강의를 따로 찍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패드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칠판과 달리 글씨가 좀 번지기 쉽다고 해야 될까요? 네, 똑바로 써지진 않아가지고 이 부분 조금만 감안을 해주세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계량기는 아직 출제된 문제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말은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하다 말았던 항일 의병 운동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빨간색 글씨로 바꿀게요. 좀 알아보기 쉽게. 자, 항일 의병 운동. 자, 요거부터 시작을 할 텐데 자, 항일 의병 운동은요.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운동들하고 살짝 운동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조약들, 그러니까 일본과 맺었던 조약들과 관련성이 깊습니다. 네. 어떻게 깊냐면 지금 배경을 한번 볼까요? 을미의병의 배경 보면 을미 사병과 단발령이죠. 네, 단발령은 을미 개혁과 관련이 있었고 을사의병 같은 경우는 을사조약, 정미의병 같은 경우는 고종의 강제 퇴위, 그리고 군대 해산. 자, 여기서 군대 해산은 정미의병하고 관련, 정미칠조약 또는 한일 신협약과 관련이 있죠. 정미칠조약 다 위에서 그때 배웠던 겁니다. 칠조약 또는 한일 신협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을미의병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그에 앞서서 일단 항일의병운동은 여기 보면 알다시피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한 유생층이 주도를 했다는 거죠. 유생층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리학을 아주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로서 외세가 침입을 할 때 그걸 막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죠. 유생들, 성리학자들, 뭐 유생들. 그래가지고 먼저 을미의병부터 살펴보면 을미의병의 배경은 아까 말했듯이 을미사병과 단발령이 반발했다. 을미사병 같은 경우는 명성황후, 민비. 여기서 민비가 사망을 하죠. 그다음에 단발령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머리를 자르라는 명령이 일괄적으로 내려오고 이에 대해 사람들의 적개심, 반발심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 이건 을미 개혁에서 내용 중 하나였죠. 단발령은. 자, 그래서 을미의령의 특징은 뭐냐? 유인석, 이소응 이런 인물들은 정확히 기억은 못 해줬습니다. 다만 이들이 양반 유생층이었다. 양반 유생층의 주도로 인해서 이 의병이 발생하게 됐고 고종이 결국 단발령을 철회하고요. 그다음에 고종이 해산을 권고함으로써 대부분 활동이 중단됩니다. 네, 을미의병이었고 당연히 연도는 1895년입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난 해에 같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의병 역시 을사조약을 배경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연도는 을사조약과 똑같습니다. 자, 을사조약의 내용을 한번 복습만 해볼까요? 을사조약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두 가지 있다 했죠. 첫 번째가 외교권 박탈, 두 번째가 뭐였죠? 통간부 설치입니다. 통간부 설치. 자, 일제강점기가 되면 통간부가 아니라 총독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통간부. 자, 그래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번에도 역시나 의병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는데, 자, 이때 의병 활동의 특징들은 뭐냐면, 이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보통 옛날에 수능에서 많이 기출되었던 선지기도 한데, 신돌석과 같은 평민 의병장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평민이 포인트입니다. 이름도 신돌석. 자, 이름부터 약간 평민 스멜 나죠, 지금? 음. 그래서 신돌석과 같은 평민 의병장이 등장했다. 자, 그 다음에 정미의병 같은 경우는 1907년에 있었던 고종의 강제 퇴위. 자, 이거 헬기 특사 보냈기 때문에 퇴위당했죠. 자, 그 다음에 군대 해산. 자, 군대 해산은 정미 7조약의 내용에 따라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산이 된 군인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자, 이 사람들, 군인들 입장에서는 마르나라의 날벼락이었거든요. 군인 생활 잘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훈련하고 있다가 갑자기 군대가 해산됐다는 거죠.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 그쵸? 갑자기 해고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일본을 혼내줄 작정으로 의병 부대로 들어갑니다. 네, 의병 부대. 그래서 의병 부대는 당연히 정식적인 군사 훈련을 받았던 인물들이 추가됨으로써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총 같은 거라든가 이런 물건들도 더욱 많이 생기게 됐겠죠. 음. 그다음 뭐 서울 진공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서울 진공 작전이라 가지고 서울로 진격을 하려 했으나 결국 패배했던 의병 투쟁들이 있었고요. 결국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의병 활동은 주로 국내가 아니라 이제 만주 연해주 국내에서 만주 연해주 등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일제 강점기 때에 이어서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게 항일 의병 운동이었고요. 항일 의병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 무장투쟁하자는 겁니다. 무장투쟁을 해서 일본을 내쫓아보자. 군사력으로 내쫓아보자가 항일 의병 운동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애국개몽 운동입니다. 자, 애국개몽 운동, 항일 의병 운동. 이거 모두 다 지금 큰 제목으로 어디에 걸려 있냐? 바로 국권수호 운동을 전개하다. 자, 둘 다 국권수호,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운동들이었거든요. 근데 둘의 방향성이 지금 딱 봐도 상당히 달라 보이죠. 자, 항일 의병 운동은 무장투쟁을 하자는 주장이었고, 애국개몽 운동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권을 수호하고자 했냐? 바로 산업과 교육에 좀 힘을 쓰고자 했습니다. 산업과 교육에 힘을 주고 했고, 이거는 주로 지식인층. 지식인층에서도 약간 좀 개화 지식인. 반면 여기는 유생들, 유생들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애국개몽운동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국개몽운동은 자, 여기 보았다시피 개화사상가 독립협회 활동을 계승한 지식인층이 주도를 했다. 지식인층이 주로 주도를 했고, 이 애국개몽운동은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사회진화론이란 거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사회진화론.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사회진화론이란 거는 진화론이 생물에 관한 거죠. 네, 각기 생물들, 인간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근데 그 생물에 관한 이론을 사회에다가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을 주장했냐면, 진화론은 약육강식, 그리고 적자 생존, 즉, 강력한 자가 생존을 하고, 강력한 자는 약한 자를 먹는다, 다스린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그쵸? 자, 이거를 사회, 정확히는 국가 또는 인종에다가도 적용을 한 서양식 이론입니다. 네. 자,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한다는 거니까 우월한, 자, 우월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레이시스트스러운데 어쨌든, 자, 우월한 국가와 인종은 열등한 국가 및 인종을 지배할 수 있다. 즉, 이것을 정당화, justification이죠. 그쵸? 정당화하다. 즉,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약육강식이야. 세상은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우월한 국가가 열등한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뭐 가능하다. 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다음 한 2주, 3주 뒤에 세계사 시간에 배울 내용이고요. 서양의 식민지 지배의 정당화에 활용이 됐다. 즉 서양 제국주의 시기에 활용이 됐습니다. 제국주의는 아프리카, 아시아를 유럽 국가들이 지배를 하던 시기죠. 네, 이 이론은 누가 한 거예요? 너희들 열등하다. 우린 우월하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너를 지배해서 너희들을 더 발전시켜 주겠다. 라는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네,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자, 그렇다면, 자, 이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했잖아요. 애국 개몽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자, 그럼 이 이론에 따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게 너무나 문제가 없어. 정당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애국 개몽 운동가들이. 애국 개몽 운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만큼 우리가 실력을 키우고 강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회진화론에 따라서 우리도 실력을 키우고 강해져야 한다라는 자강론, 스스로 강해지자, 자강론의 측면에서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인식했다라는 거. 즉,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의 힘이 세져야 된다. 우리가 더더욱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애국개몽 운동가들입니다.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힘이 세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교육과 산업을 힘을 써라. 교육 및 산업에 힘을 써가지고 국권을 회복하려 하자. 일제강점기의 실력 양성 운동과 비슷하다. 일제강점기 실력 양성 운동에는 물산장려 운동이라든가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든가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과 맥락이 굉장히 비슷하다. 교육과 산업에 힘을 쓰자라는 거. 자, 그래서 어떤 애국개몽 운동 단체가 있었냐? 네 개 중에서 이거 두 개만 좀 알아볼게요. 자, 보아네 같은 경우는 일본이 황무지를 개간. 자, 개간이라는 거는 황무지 개간건 뭐냐? 농사할 수 없는 땅, 쓰지 못하는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가지고 쓰게끔 해달라는 권리. 자, 이거를 일본이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요구를 철회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안회. 이름부터가 보안. 뭔가 시큐리티스럽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했다. 보안회. 그다음 뭐 헌정 연구에는 입헌군주제 도입을 목표로 했고 대한자강에는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 목표로 했고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신민회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민회가 핵심입니다. 자, 신민회가 어떻게 핵심이냐? 신민회는 일단 독특한 게 뭐냐? 아까 말했듯이 애국 계몽운동 단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과 산업 모두 힘을 씁니다. 신민회는. 자, 교육과 산업 모두의 힘을 쓰는데 독특하게도 독립운동, 무장투쟁까지 준비해요. 미리 할게요, 여기. 요거. 서간도 삼원보에 신흥 강습소라는 걸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을 했던 좀 독특한 점입니다, 이게. 이게 애국계몽운동 단체 중에서 이렇게 무장투쟁을 준비한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신민회는 둘 다 했다. 둘 다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민의 특징 중 하나는 공화정을 주장합니다. 자, 공화정이 뭐냐? 왕이 있다 없다 공화정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곧 주인이 되는 정치 체제를 말하죠. 공화정을 주장을 했습니다. 신민회. 자, 그 다음에 조직으로는 뭐 안창호 그리고 양기탁 유명하신 분들이죠. 양창호와 양기탁 등이 있었고 이들이 비밀 단체로 조직합니다. 들키지 않게. 자, 공화정이었고 공화정을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비밀 단체를 조직을 했다. 비밀 단체 조직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교육과 산업에 기중점을 두냈죠. 그래서 교육 관련해서는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세웠고 그다음에 산업 관련해서는 자기 회사, 태극, 서관, 뭐 책이라든가 아니면 도자기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썼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자, 이게 특이점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독립군 양성을 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신민회가요. 1911년에 해체가 됩니다. 네, 일제강점기 때죠. 105인 사건. 자, 이 105인 사건이 뭐냐? 각주로 내려가 보면 자, 일본이 당시 이제 1911년이면 일제강점기니까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부가 있고 이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 미수 사건, 이 사람이 암살 당할 뻔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일본이 걸고 넘어갑니다. 신민회가 분명히 관련이 있다라고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을 체포하고 탄압을 하고 그 수백 명 중에서 105명이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요. 신민회가 비밀 조직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수백 명이 이미 체포가 당했어. 그리고 105명이 유죄를 받았어. 더 이상 뭐 지도부뿐만 아니라 지도부와 회원이 다 잡혀간 거니까 더 이상 비밀 조직이라 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해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해체가 됐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자, 국채보상운동 뭐냐면, 자, 우리 현대판의 IMF 때 있었던 금모으기 운동과 비슷해요. 자, 어떻게 비슷하냐? 당시 일본의 진 빚이 얼마 있었냐? 좀 수치가 유명한 수치기도 한데, 1,300만 원이 정확하게 만냥, 뭐, 어쨌든, 1,300만 정도가 빚이었으면, 일본에. 빚을 졌거든요. 그래서 이 빚을 갚고자 했던 운동입니다. 근데 왜 빚을 지게 됐냐? 일본이 근대 시설 설치를 이유로 조선 정부한테 차관을 강요했습니다. 여기서 차관은 그 대출이네, 대출. 음.
자, 차관을 강요를 합니다. 오케이? 음. 자, 그래서 빚을 많이 지게 된 거거든요. 그럼 근대시설 설치, 자, 뭐가 있냐? 뭐 방문각도 있을 거고, 뭐 우정국도 있을 거고, 뭐 그다음 열차 설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하여간 뭐 시설을 본인들이 설치를 해놓고 또는 우리한테 설치를 하라고 하고 해놓고서 돈을 차관 형태로 빌려주고, 시설들을 근대 시설들을 설치해주는 대신에 차관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갚으라 강요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빚이 1,300만 원이 있게 되면 이건 이제 완전히 일본의 경제적으로 예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대한제국의 경제가.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대구에서 서상돈이라는 인물이 어, 열심히 시작을 했고, 이때 대한매일 신보라는 유명한 신문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신문에서 실어줍니다. 이 대구에서 국채보상 운동이랑 시작을 했고, 우리 모두가 금주, 금연, 절약을 해서 돈을 모아서 1,300만 원을 모아서 갚는다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활동을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으나 결국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이 됩니다. 내신에서 보통 이거를 총독부로 많이 바꿔서 물어보죠. 근데 총독부는 1910년부터 생깁니다. 1910년이 일제강점기가 시작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기인 동시에 우리의 국권이 사라진 해입니다. 1910년. 그래서 총독부가 아니라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이 되었다라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문화파트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고요. 네, 문화파트 같은 경우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자, 근대 첫 번째가 근대 시설의 도입, 두 번째가 교육, 언론, 종교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자, 먼저 근대 시설은요, 방문국에서 인쇄 업무를 맡습니다. 여기서 주로 뭘 인쇄하냐? 이따가 아래서 배우게 될 신문들을 인쇄합니다. 자, 기기창은 무기를 제조하고요. 우리 저번에 수업 때 설명했다시피 청으로 보냈던 개화 그 사절단의 이름인 영선사가 청을 다녀온 뒤에 이 기기창을 짓습니다. 전한국은 화폐를 발행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근대 시설들을 여러 가지 마련을 하게 되는데 전신, 전화, 뭐 이런 것도 마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의 주 무대가 되었던 우정총국 개국주카연이 갑신정변 무대였죠. 네, 우정총국에서는 우편 업무를 담당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고 이 파트에서 한다면 저는 어김없이 철도를 꼽을 겁니다. 철도. 자, 철도인데요. 자, 철도 먼저. 자,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내신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거는 순서준 문제 많이 물어봤었어요. 네, 경인, 경부, 경의. 근데 왜 자꾸 내가 고등학교 내신 얘기를 하냐?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걸 보면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중요했던 것들 위주로도 그 기출문제에서 가끔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자, 일단은 철도 좀 살펴보자면요. 경인선. 자, 여기 지금 철도가 여럿 있는데 지금 일제강점기 철도하고 섞여 있으니까 일제 때 지었던 건 좀 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머지 세 가지가 개항기 때 지은 건데 먼저 경인선이 먼저 깔립니다. 자,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이름 막 지은 거 아니거든요. 다 경경경으로 시작하죠. 수도인 경성을 기점으로 하는 열차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이 붙어 있던 것들은 다. 경의선, 경부선, 경인선. 자, 그 뒤에 두 번째 글자인 인, 의, 부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노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죠. 경성과 부는 부산, 의는 신의주, 인은 인천.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지어진 거는 요거 가장 짧은 거. 인천과 경성 사이에 있는 경인선입니다. 경인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경부선, 경의선. 차례대로 짓게 됩니다. 자, 근데 지어진 시기가 좀 독특하거든요. 자, 경인선은 그냥 1899년. 이거 그냥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기억할 필요 사실 없고요. 경인선 먼저 지어졌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자, 경의선과 경부선은요, 러일 전쟁 당시에 지어집니다. 러일 전쟁 당시에, 러일 전쟁 당시에, 러일 전쟁 때 경의선과 경부선이 지어집니다. 자, 부산에서 일본 군인들을 실겠죠? 전쟁 때문에 일본 군인들을 실으면 이 군인들이 부산보다 쭉 타고 신의주까지 올라갑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여기서 부대들이 각자 위치로 이동을 하겠죠. 참고로 러일 전쟁의 주 부대는 여기 있는 랴오동 반도, 랴오동 반도 기억나요? 삼국간섭, 랴오동 반도, 요동 반도 이 근처라든가
울릉도 독도 근처, 여기가 주 무대였기 때문에, 자, 한국 근처, 조선 근처가 주 무대였기 때문에 이 열차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시기에 경의선, 경부선도 다 완공을 했던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철도 살펴봤는데, 자, 여기 써 있다시피 경부 경의선은 군사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군사 목적이었다. 러일 전쟁 때 일본이 건설했다. 그다음에 전차라는 것도 부설됐다. 자, 그래서 이런 근대 문물들의 수행의 양면성을 살펴보면요. 긍정적으로는 신문물이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함이라든가 기술 발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권 침탈과 침략의 도구로 쓰인다. 특히 철도가 그렇다 되어 있죠. 예. 왜 침략의 도구로 쓰이는지는 알겠죠. 외국인 또는 외국 군인들을 손쉽게 실어 나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조선에서. 자, 이권 침탈. 자, 이권이 이로운 권리라고 했죠. 또 광산, 산림, 철도. 자, 이런 것들을 마음껏 좀 더 조선에서 쉽게 강탈할 수 있게 했던 게 이 철도입니다. 자,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원산 지역만. 자, 원산 중요하댔죠. 자, 여기 쏙 들어간대. 자, 원산 지역만 하더라도 원산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강원도나 이쪽 지역만 하더라도 지하 자원이 참 많거든요. 근데 저 지하 자원들을 이 생산되는 곳과 철도로 연결을 지으면 언제든지 이런 항구들을 통해서 지하 자원을 일본으로 빼돌릴 수 있고요. 자, 군산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 때 발달한 건데 이 군산 같은 경우는 쌀, 미국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항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쌀을 잔뜩 실어서 군산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빼돌리게 되겠죠. 그때 이렇게 빼돌리는 걸 좀 도와줬다고 해야 될까요? 했던 것들이 바로 이 철도들입니다. 철도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교육, 언론, 종교 파트입니다. 자, 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를 보면 되는데요. 자, 최초의 근대적이라고 부를 만한, 즉 근대적이라는 거는 여러 학문 자체가 이제 서양식 근대화, 여기서 이제 영어도 가르쳤습니다. 영어, 뭐 무술 등을 가르쳤고요. 학문 자체가 근대적이다. 뭐 학교 체제 자체가 근대적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학교가 최초가 원산학사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원산은 여러분들이 눈치채신 학생들도 있겠지만 여기 원산이 맞습니다. 저 원산에서 최초로 지어진 학교가 원산학사입니다. 그다음 유경공원은 최초의 근대적 공립학교다라는 거. 음. 그 다음에 언론의 발달. 이 언론의 발달 쉽게 말해서 신문에 관한 것들입니다. 신문. 자, 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고요. 어디서 발행했냐면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방문국이죠. 방문 맞죠? 네. 네, 방문국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특징으로는 순한글도 사용했고 영문판도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영문판은 아무래도 외국인들한테 알리려는 목적이 컸겠죠. 우리나라의 사정들을. 황성신문은 양반 유생층을 대상으로 했고 우리 을사조약 때 한번 배웠습니다. 을사조약 때 시일야 방성대국 을 게재했었던 거 을사조약 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긴 주인이 영국인 베델이 선생님 기억하기로 사장 자리에 양기탁하고 같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같이 사장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왜 영국인이었냐? 당시 영일 동맹이라 일본 애들이 함부로 못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당연히 독립운동가라고 불러도 사실 손색이 없습니다. 훈장도 받으셨어요, 이분은. 이분 자손들도 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일본인들이 가장 싫어했고, 결국 일본인들이 영국 정부에 압력도 넣습니다. 이 배들 좀 어떻게 좀 치워달라라고. 자, 그래서 이 대한매일 신보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그 어떤 신문보다 발언의 강도가 높더라도 발언 강도가 높아도 크게 타격이 적었습니다. 배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장으로 앉혀놨죠 양기탁이.
자, 그리고 항일 기사를 게재하고 의병 활동도 호의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그리고 국채우상 운동도 홍보해줬다. 이런 신문들이 존재했다. 굳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리을이죠. 뭐 니은도 괜찮고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종교. 자, 두 가지 종교는 일제강점기 때도 이어지니까 천도교란 종교가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손병희가 동학을 계칭합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천도교 재단이 꽤 있어요. 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어요. 예. 서울에 내가 알기로 이제 그 본교회라고 해야 되나? 천교도 교회가 있고요. 교회라고 부르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고. 자, 그다음에 어, 어, 홈페이지도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군교보다는 대종교란 이름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거든요. 나철과 오기오. 자, 나철과 오기오. 뭔가 익숙한데. 을사오적을 암살했었죠. 일사오적을 암살했었던 암살단 나철과 오기오가 창실했고요. 나중 가서 간도 등에서 여러 활동들을 펼칩니다. 대종교 일제강점기 때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오늘 배운 지금 한 내용들도 퀴즈에 나오게 될 거고요. 사실 문화 파트는 좀 되도록이면 안 하려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가볍게 정말 가볍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다고 한 것들은 확실히 알아두세요. 확실히 오히려 중요하다고 한 것들 위주로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좀 이제 비중은 낮긴 하지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